어떤 집에서는 침묵이 생존의 방법입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고 발소리마저 죄가 되는 곳. 17살 지훈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매일 밤 문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폭력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지훈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 선택은 가족 전체를 뒤흔들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너져야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깨져야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소년이 두려움을 마주하고 침묵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도 누군가의 침묵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지훈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폐가 불타는 것 같았고 갈비뼈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박혔다. 입술이 갈라져 피맛이 혀끝에 맴돌았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의 망막을 찔렀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복돼서 멀어지고 있었다. 무거운 발걸음. 술 냄새가 아직도 공기 중에 떠다녔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다. 팔이 떨렸다. 손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워 바닥을 제대로 짚을 수 없었다. 17살. 이 나이에 아직도 아버지한테 맞는다는 게 수치스러웠다. 싸우지 않는 자신이 더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싸우면 어머니가 맞았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가만히 있었다. 지훈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언제나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대한 끝없는 사과. 괜찮아요. 그는 거짓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침을 삼키니 목구멍이 따가웠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어머니가 얼음 주머니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가에도 멍이 있었다. 어제 것인지 오늘 것인지 구분이 안 됐다. 멍은 이제 그들의 피부에 영구적인 무늬처럼 자리 잡았다. 여기. 어머니가 얼음 주머니를 건넸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웠다. 언제나 차가웠다. 마치 천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지훈은 얼음 주머니를 받아 옆구리에 댔다. 얼음의 차가움이 피부를 통해 뼈까지 스며들었다. 고통이 무뎌졌다. 감각이 사라졌다. 그는 그 무감각을 선호했다. 느끼지 않는 게 더 쉬웠다. 학교는? 어머니가 물었다. 갈 수 있어요. 지훈아, 오늘은 쉬어도 학교 가는 게 낫죠? 그는 어머니의 눈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 눈에는 언제나 그가 지켜주지 못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망설임이 있었다. 마치 언제 그 순간이 끝날지 모르는 사람의 조심스러움. 지훈은 천천히 일어났다. 세상이 기울었다. 벽을 짚고 균형을 잡았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왼쪽 눈 밑이 부어올랐다. 입술이 터졌다. 목에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셔츠 깃을 올려 자국을 가렸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갔다. 발걸음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책상 위에 교과서들이 쌓여 있었다. 시험이 이틀 후였다. 공부해야 했다. 하지만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인지 부은 눈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이었다. 야, 어디야 학교 땡땡이? 문자 메시지가 떴다. 지훈은 답장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빠한테 맞아서 못 가. 이렇게? 민준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집은 달랐다. 그의 아버지는 저녁마다 웃으며 집에 돌아왔다. 식탁에서 가족이 함께 웃었다. 지훈은 그런 장면을 민준의 인스타그램에서 봤다. 그때마다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창밖을 봤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흘러내렸다. 마치 눈물처럼. 하늘도 울고 있었다. 지훈은 빗소리에 집중했다. 그 소리가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지워줬다. 어머니의 흐느낌을 덮어줬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편지지가 거기 있었다. 할머니가 주신 것.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덜 마셨다. 덜 화를 냈다. 할머니의 존재가 이 집에 얇은 보호막을 쳐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그 보호막도 함께 사라졌다.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쓰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도 힘들었어요. 손이 떨렸다. 글씨가 비뚤어졌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그는 계속 썼다. 언제쯤 이게 끝날까요? 아니면 이게 제 인생인 걸까요?
매일 맞고 매일 참고 매일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게. 편지를 쓰다가 멈췄다. 할머니에게 이런 걸 말해도 될까?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썼다. 죽은 사람에게 하는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쉬웠다. 창문이 바람에 덜컹거렸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할머니한테 보낼 수 없는 편지들이 거기 수십 장 쌓여 있었다. 읽히지 않을 고백들, 답장 없는 질문들. 다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형광별들이 희미하게 빛났다. 어릴 적에 붙인 것. 그때는 별을 보는 게 좋았다.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게 위로가 됐다. 자신의 고통이 그 광활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우주가 아무리 커도 이 좁은 방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별이 아무리 멀어도 아버지의 주먹은 가까웠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이었다. 지훈아, 괜찮니? 결석 연락 없어서 걱정된다. 그는 답장을 고민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지훈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미친 듯이 뛰었다.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혈관 속에서 피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손가락 끝이 저렸다. 목구멍이 조였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 무거운 발소리.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비틀거림이 없었다. 술 취한 사람의 어눌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너무 또렷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여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같은 두려움이 느껴졌다. 정신이 또렷한 아버지. 그건 다른 종류의 위험이었다. 밥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없고 술기운도 없었다. 그 공허함이 더 섬뜩했다.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문에 가까이 댔다.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숨을 참았다. 배가 아팠지만 숨소리조차 내고 싶지 않았다. 지금 준비할게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발소리가 부엌으로 향했다. 빠른 걸음, 패닉 상태의 움직임. 거실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텔레비전 켜는 소리도 없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는 기척도 없었다. 그냥 침묵. 먹구름 같은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틈새 복도를 봤다. 아버지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마네킹처럼 그냥 서 있었다. 두 손이 주먹 쥐어져 있었다. 턱의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무언가 잘못됐다. 평소와 달랐다. 아버지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지훈의 본능이 비명을 질렀다. 도망가라. 숨어라. 움직이지 마라. 부엌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 프라이팬 놓는 소리. 어머니가 서두르고 있었다. 물 끓는 소리. 가스레인지 불 켜지는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위협적으로 들렸다. 오늘 회사에서 잘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의 움직임이 멈췄다. 칼질하던 소리가 사라졌다. 세상이 정지했다. 뭐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듣지 못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잘렸다고? 해고됐다고? 20년을 일한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지훈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릎에 힘이 빠졌다. 벽을 짚고 중심을 잡았다. 아버지가 실직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더 많은 술, 더 많은 분노, 더 많은 폭력. 여보, 진정해요. 다른 일자리를. 어머니가 말을 시작했다. 진정하라고? 아버지가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안다고?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지훈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방문을 활짝 열고 거실로 나갔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옆구리가 아팠지만 상관없었다. 아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가 돌아봤다. 그의 눈이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바닥에 꽃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물과 꽃들이 타일 위로 번졌다. 빨간 장미 꼬집들이 피처럼 바닥에 널려 있었다. 넌 학교 안 가? 아버지가 물었다. 목소리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가려고요. 지훈이 대답했다.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썼다. 그런데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아버지가 웃었다. 그 웃음에 광기가 섞여 있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 이 집도, 이 가족도, 내 인생도. 어머니가 부엌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손에 국자를 쥐고 있었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빠,
새 직장 구하시면 되잖아요. 지훈이 말했다. 자신도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았다. 하지만 뭐라도 말해야 했다. 침묵은 더 위험했다. 구하면 된다. 아버지가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지훈은 뒤로 물러섰다. 등이 벽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넌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 50줄의 새 직장, 누가 날 받아주겠어? 지훈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처음으로. 그 눈에서 분노만 보이는 게 아니었다. 두려움도 있었다. 절망도 있었다. 무력함도 있었다. 아버지도 무서워하고 있었다.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무능력이.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지훈의 가슴을 채웠다. 연민? 아니었다. 이해? 그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분노였다. 더 깊은 분노. 아버지가 자신의 두려움을 폭력으로 풀어낸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래도 때리면 안 되잖아요. 지훈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자신도 놀랐다. 이 말을 입 밖에 냈다는 게. 시간이 멈췄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근육들이 경직됐다. 눈이 가늘어졌다. 뭐라고 했어? 때리면 안 된다고요? 지훈이 반복했다. 목소리가 더 확고해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화가 나도, 힘들어도, 술 마셔도. 그래도 엄마랑 저를 때리면 안 돼요. 지훈아, 어머니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 공포가 가득했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입은 계속 움직였다. 저도 힘들어요. 매일 학교 가서 거짓말해야 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운동하다 다쳤어요. 친구들 눈 피해야 하고 선생님들 거짓말해야 하고. 이게 정상인 줄 아세요?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왔다.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맞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주먹은 그의 얼굴 옆 벽에 박혔다. 섞고 가루가 날렸다. 벽에 금이 갔다. 아버지의 손가락 마디에서 피가 흘렀다. 나가.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뭐요? 학교 가든지 어디든 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훈은 어머니를 봤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라는 신호. 지훈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면서 손이 떨렸다. 신발끈을 묶을 수 없었다. 그냥 질질 끌고 문을 열었다. 밖에 나왔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도 없었다. 상관없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옷을 관통했다. 차가웠다. 뼈까지 스며드는 추위. 아파트 입구에 멈춰섰다. 어디로 가야 할까? 학교? 너무 일렀다. 친구 집? 설명할 수 없었다. PC방? 돈이 없었다. 그냥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지훈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비가 그쳤지만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물이 신발 안에서 찰랑거렸다. 양말이 발가락에 달라붙어 불쾌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떨렸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입술이 파래졌다. 아침 6시. 공원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완전히 비진 않았다. 저쪽에서 노인 한 분이 운동하고 계셨다. 천천히 팔을 움직이며 태극권 같은 걸 하고 계셨다. 그 움직임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다. 지훈은 그 평화가 부러웠다. 가방을 열었다. 교과서들이 비에 젖어 있었다. 잉크가 번져서 글자들이 흐릿했다. 수학 문제들이 물에 녹아 알아볼 수 없었다. 시험 공부는 망했다.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시험은 가장 작은 문제였다.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저희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15통.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 지훈아 어디야? 전화 받아. 걱정된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집에 갈게요. 더 큰 거짓말이었다. 배터리가 20%였다. 충전기는 집에 두고 왔다. 모든 게 엉망이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조깅하는 사람.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이 궁금하지 않았다. 불쌍하네. 문제 많으네. 집 나오네. 학생.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지훈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다. 네? 지훈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괜찮아? 몸이 떨리는데. 남자가 말했다. 괜찮아요. 자동적인 대답. 거짓말하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됐다. 남자는 지훈을 찬찬히 봤다. 젖은 옷, 창백한 얼굴, 부은 눈, 떨리는 손. 학교 안 가? 일찍 나왔어요. 너무 일찍 나온 것 같은데. 남자가 가방에서 수건을 꺼냈다. 이거라도 쓸래? 감기 걸리겠어. 지훈은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호의. 익숙하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추웠다. 손을 뻗어 수건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수건이 따뜻했다. 남자의 천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작은 친절이 방어막을 무너뜨렸다. 아침 먹었어? 남자가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 저기 편의점 갈 건데 같이 갈래? 뭐 좀 사줄게. 괜찮습니다. 지훈이 거절했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것. 그래. 남자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남자가 공원을 나갔다. 지훈은 혼자 남았다. 수건을 꽉 쥐었다. 그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회색빛 새벽이 푸른빛으로 변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을 먹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정상적인 삶. 지훈에게는 너무 먼 것. 10분 후 남자가 돌아왔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벤치 옆에 앉았다. 적당한 거리를 뒀다. 위협적이지 않은 거리. 이거. 남자가 따뜻한 우유와 삼각김밥을 건넸다. 많이 춥지? 따뜻한 거 먹어. 지훈은 받았다. 감사합니다. 돈 드릴게요. 됐어. 그냥 받아. 남자도 커피를 하나 꺼내 마셨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 남자는 캐묻지 않았다. 왜 여기 있는지, 왜 옷이 젖었는지, 왜 혼자인지. 그 배려가 고마웠다. 지우는 삼각김밥을 뜯었다. 첫 입을 베어 물었다. 밥알이 입안에서 풀어졌다. 맛있었다. 아니, 배가 고팠던 것뿐일 수도.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다. 나도 옛날에 집 나온 적이 있어. 남자가 갑자기 말했다. 커피를 홀짝이며 지훈이 동작을 멈췄다. 16살 때 아버지랑 싸우고 나왔지. 3일 동안 친구네 집, PC방, 공원 같은 데 돌아다녔어. 남자가 공원을 바라봤다. 겨울이었거든. 추웠어. 너처럼 벤치에서 떨면서 앉아 있었지. 지훈은 남자를 봤다. 그의 옆 얼굴이 어딘가 슬퍼 보였다. 결국 집에 돌아갔어. 선택지가 없었거든. 미성년자니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때는 그게 패배 같았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살아남은 거였어. 그 후엔요? 지훈이 물었다. 목소리가 작았다. 배워텄지? 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독립했어. 지금은 아버지랑 연락 안 해서 선택권이 생긴 거지. 어른이 되면. 얼마나 걸렸어요? 독립하는데? 남자가 생각했다. 5년? 고등학교 3년, 대학 2년. 길었어. 하지만 끝은 있었어. 5년. 지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5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매일 밤 두려움에 잠들고 매일 아침 멍든 몸으로 일어나고 5년. 힘들지? 남자가 물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눈물이 나왔다. 참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어깨가 떨렸다. 그 느낌이 터져 나왔다. 남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등을 토닥여 주지도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목이 아플 때까지. 미안해요. 지훈이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괜찮아. 울어도 돼. 남자가 말했다. 나도 그때 많이 울었거든. 지훈은 눈물을 닦았다. 얼굴이 뜨거웠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오랜만에 누군가 앞에서 진짜 감정을 보였다. 학교 가야 하지 않아? 남자가 물었다. 네. 지훈이 대답했다. 갈 수 있겠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갈 수 있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있었다. 아직 숨을 쉴 수 있었다. 아직 버틸 수 있었다. 그럼 이거. 남자가 명함을 꺼냈다. 혹시 또 힘들면 연락해. 상담 선생님이거든. 나. 지훈은 명함을 받았다. 김태연 청소년 상담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꼭 연락 안 해도 돼. 그냥 가지고 있어. 혼자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고. 지훈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 조심히 가. 지훈은 일어났다. 가방을 메고 공원을 나섰다. 걸음마다 신발에서 물이 짤랑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아주 조금. 깃털 하나만큼. 학교로 가는 길. 아직 멀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다. 학교 정문이 보였다. 지훈은 발걸음을 멈췄다. 심호흡을 했다. 배에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 번 더. 가슴의 떨림이 가라앉았다. 얼굴 표정을 정리했다. 웃지는 않았다. 그건 너무 과했다. 그냥 무표정. 아무 일도 없는 척. 교문을 지나쳤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도 인사했다.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복도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웃고 떠들었다. 어젯밤 본 드라마 이야기,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 주말 계획 이야기. 너무 가벼운 대화들. 지훈에게는 다른 세계의 언어 같았다. 야, 지훈아.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민준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너 어디 갔었어? 문자 씹고. 왜 이렇게 늦게 와? 집에 일이 좀 있었어. 지훈이 대답했다. 연습된 거짓말. 민준이 지훈을 자세히 봤다. 야, 너 얼굴 왜 그래? 눈 완전 퉁퉁 부었네. 못 잤어. 또 거짓말. 시험 공부하느라. 미친놈! 시험이 이틀 뒤인데 밤샜어? 민준이 어깨를 쳤다. 그 접촉이 지훈의 멍든 옆구리에 닿았다. 지훈은 얼굴을 찌푸렸다. 야, 왜? 민준이 물었다. 아니, 괜찮아. 근육통. 지훈이 웃었다. 가짜 웃음.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았다. 종이 울렸다. 학생들이 교실로 향했다. 지훈과 민준도 함께 걸었다. 민준이 계속 떠들었다. 어제 게임에서 진 이야기, 좋아하는 여자의 이야기. 지훈은 듣는 척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때때로 맞장구 쳤다. 하지만 뇌는 다른 곳에 있었다. 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머니는 괜찮을까?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교실에 들어갔다. 자리에 앉았다. 책상이 차갑고 딱딱했다. 익숙한 감촉. 창문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다. 체육 수업하는 학생들, 농구하는 아이들, 트랙을 뛰는 아이들. 모두가 살아있었다. 움직이고 웃고 소리쳤다. 지훈은 죽어있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숨쉬고 움직였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감정이 얼어붙었다. 아침에 울었던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출석을 불렀다. 지훈의 이름이 호명됐다. 네, 대답했다. 목소리가 평온했다. 완벽한 연기. 선생님이 지훈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잠깐의 침묵. 선생님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뭔가 알아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이름을 불렀다. 수업이 시작됐다. 수학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공식을 썼다. 학생들이 받아 적었다. 지훈도 공책을 펴고 펜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식을 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숫자들이 의미를 잃었다. 그냥 검은 선들의 집합. 옆자리 여학생이 무언가 속삭였다.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응? 노트 좀 볼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수진이었다. 안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 지훈은 자신의 공책을 봤다. 빈 페이지. 한 글자도 적지 않았다. 미안, 나도 못 적었어. 수진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언제나 필기를 잘했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게. 반 아이들이 자주 빌려갔다. 괜찮아? 수진이 물었다. 응? 그냥 좀 피곤해. 지훈이 대답했다. 수진은 더 묻지 않았다. 앞을 봤다. 하지만 가끔 지훈을 힐끗 쳐다봤다. 걱정하는 눈빛. 수업이 끝났다. 쉬는 시간. 학생들이 복도로 나갔다. 화장실 가고 매점 가고 친구들과 수다 떨었다. 지훈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에너지가 없었다. 민준이 다가왔다. 야, 매점 갈래? 우유 사줄게. 아니, 괜찮아. 너 진짜 이상해. 왜 이래? 민준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무슨 일 있어? 없어. 거짓말? 너 눈 보면 알아. 뭔가 있어? 지훈은 민준을 봤다.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보였다. 말하고 싶었다. 모든 걸. 집의 상황,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눈물, 자신의 두려움.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혔다. 말하면 진짜가 되는 것 같았다. 그냥 집안이 좀 복잡해. 지훈이 말했다. 최소한의 진실. 부모님 싸우셔? 민준이 물었다. 뭐, 비슷해? 우리 부모님도 가끔 싸워. 시끄럽지? 근데 금방 풀려.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에게는 그게 전부였다. 부모의 다툼, 큰 소리, 그리고 화해. 지훈의 집은 달랐다. 화해 같은 건 없었다. 그냥 폭발, 그리고 침묵, 그리고 또 폭발.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지훈이 말했다. 민준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 점심시간이 왔다. 급식실로 갔다. 줄을 섰다. 식판을 받았다. 밥, 국, 반찬들이 담겼다. 테이블에 앉았다. 민준과 다른 친구들이 함께 앉았다. 야, 이거 봐봐. 한 친구가 휴대폰을 들었다. 이 영상 완전 웃겨. 아이들이 웃었다. 지훈도 봤다. 화면에서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웃는 척했다. 소리만 냈다. 텅 빈 웃음.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씹고 삼켰다. 기계적으로.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 야, 지훈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먹어? 민준이 지훈의 식판을 가리켰다. 반도 안 먹었잖아. 지훈은 식판을 봤다. 정말 거의 손대지 않았다. 배 안 고파? 아파? 아니, 괜찮아. 너 오늘 계속 괜찮다고만 하네. 민준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 지훈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준의 눈을 똑바로 봤다. 민준아, 네 집은 어때? 응? 우리 집? 행복해?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뭔 뜬금없는 소리야. 그냥 평범하지. 너네 집은?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 자체가 대답이었다. 민준이 뭔가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다. 종이 울렸다. 점심시간이 끝났다.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갔다. 오후 수업이 시작됐다. 영어, 과학, 역사. 시간이 흘렀다. 지우는 거기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유령처럼 교실을 떠돌았다. 마지막 수업이 끝났다. 하교 시간. 학생들이 가방을 챙겼다. 하나둘 교실을 나갔다. 지우는 천천히 책을 정리했다.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 집에 가기 싫었다. 지훈아.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남아있을래? 지훈의 심장이 쿵했다. 들켰다. 선생님 뭔가 알아챘다. 교실이 비었다. 지훈과 선생님만 남았다. 선생님이 지훈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의자를 당겨 앉았다. 같은 눈높이. 요즘 어때? 선생님이 물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괜찮습니다. 자동응답. 지훈아?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다. 나한테 거짓말 해도 돼. 오늘 내 모습 봤어. 눈이 부었고 수업 중에 멍하니 있었고 점심도 거의 안 먹었지.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문제 있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침묵.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알아둬.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참으려 했지만 한 방울이 떨어졌다. 책상에 작은 얼룩이 생겼다. 선생님은 휴지를 건넸다. 아무 말 없이. 지훈은 받아서 눈물을 닦았다. 천천히 생각해봐. 네가 준비됐을 때 말해도 돼. 선생님이 일어났다. 조심히 집에 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왔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다. 발소리만 울렸다. 학교를 나섰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또 비가 올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마치 발목에 쇠사슬이 달린 것처럼 주머니에서 명함이 만져졌다. 김태현 상담사 전화번호. 지우는 멈춰섰다. 휴대폰을 꺼냈다. 명함을 봤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김태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따뜻했다. 아침에 들었던 그 목소리. 지훈의 입이 열리지 않았다. 목구멍에 말이 걸렸다. 숨소리만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것 같았다. 혹시 지훈이? 태연이 물었다. 지훈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전화번호 저장해뒀어. 혹시 연락할까봐. 태연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 있었다. 학교 잘 갔다 왔어? 네. 지훈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금 어디야? 학교 앞이요. 집에 가는 중? 침묵.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집. 그 단어가 무거웠다. 태연이 이해한 듯 했다. 카페 갈래? 내가 1시간 있으면 끝나거든.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어. 괜찮으세요? 지훈이 물었다. 바쁘실 텐데. 괜찮아. 학교 근처 따뜻한 하루. 카페 알아? 거기서 기다려. 금방 갈게. 전화가 끊어졌다. 지훈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구분이 안 됐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다. 처음으로 카페를 찾았다. 학교에서 10분 거리. 작은 카페였다. 창문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을 열었다. 종이 딸랑 울렸다. 커피 향이 코를 찔렀다. 진한 향. 위로가 되는 냄새. 구석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돈이 없었다. 지갑에 1,000원밖에 없었다. 카페 안이 따뜻했다. 난방이 잘 됐다. 젖은 옷이 서서히 말랐다. 몸의 떨림이 멈췄다. 하지만 내면의 떨림은 계속됐다. 다른 손님들을 봤다. 대학생들이 노트북으로 과제하고 있었다. 연인들이 손잡고 속삭였다. 중년 여성들이 수다 떨었다.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다.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지훈의 고통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세계. 30분이 지났다. 문이 열렸다. 태연이 들어왔다. 지훈을 찾았다. 눈이 마주쳤다. 태연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기다렸지? 태연이 앉았다. 뭐 마실래? 내가 살게. 괜찮아요. 사양하지 마. 배고프지 않아? 샌드위치도 시킬까? 지훈은 거절하려다 멈췄다. 배가 고팠다. 점심을 거의 안 먹었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다. 감사합니다. 태연은 카운터로 가서 주문했다. 잠시 후 돌아왔다.
따뜻한 코코아 2잔과 샌드위치를 가지고 지훈 앞에 놓았다. 먹어. 태현이 말했다. 지훈은 샌드위치를 집어들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햄과 치즈의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었다. 아니,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음식 때문에 우는 게 말이 됐나. 태연은 조용히 지켜봤다. 재촉하지 않았다. 지훈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샌드위치를 다 먹었다. 코코아를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위가 채워지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고마워요. 지훈이 말했다. 천만에. 태연이 코코아를 홀짝였다. 오늘 하루 어땠어? 학교 갔어요? 힘들었겠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태연이 이해했다. 집엔 갔다 왔어? 아침 이후로. 아니요. 바로 학교 갔어요. 지금은? 집에 갈 거야? 지훈은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렸다. 가로등이 켜졌다. 집에 가야 했다. 선택지가 없었다. 미성년자였다. 갈 곳이 없었다. 가야죠. 지훈이 말했다.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다. 두렵지? 태연이 물었다. 네.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다. 너무 무서워요. 무엇이 제일 무서워? 지훈은 생각했다. 무엇이 제일 무서울까? 아버지의 주먹? 아니었다. 그것도 무섭지만 제일은 아니었다. 예측할 수 없는 게 무서워요. 지훈이 말했다. 언제 화낼지, 왜 화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조심하려 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맞으니까.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거네. 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당하기만 해요. 어머니는? 지훈의 가슴이 조였다. 어머니. 그녀를 생각하면 더 아팠다. 엄마도 맞아요. 저 때문에. 네 때문에? 제가 반항하면 엄마가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아요. 가만히 서 있어요. 엄마 안 맞게. 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훈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더 잘하면. 아니야.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리 네가 완벽해도,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 이해해? 지훈은 눈물이 났다. 그 말을 들으니까.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 평생 자신을 탓했다. 내가 더 착했으면, 더 조용했으면, 더 좋은 아들이었으면.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울어도 돼. 태연이 휴지를 건넸다. 많이 참았지. 지훈은 울었다. 카페 한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잊었다. 그냥 울었다. 10년 넘게 참았던 눈물, 쌓이고 쌓였던 슬픔. 태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어줬다. 존재만으로 위로가 됐다. 한참을 울었다. 눈이 퉁퉁 부었다. 코가 막혔다. 얼굴이 엉망이었다. 하지만 속은 조금 비워진 것 같았다. 미안하대요. 지훈이 말했다. 사과하지 마.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어떡하죠? 지훈이 물었다.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태연은 잠시 생각했다.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여러 방법이 있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안전해야 한다는 거야. 안전? 응. 생명이 위협받으면 안 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럼 어떡해요? 일단 신고할 수 있어. 경찰이나 학교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더 화내요. 아빠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학대는 범죄야. 학대. 그 단어가 이상했다. 자신의 상황에 그 단어를 붙이는 게. 하지만 맞았다. 그게 맞는 단어였다. 무서워요. 지훈이 고백했다. 신고하면 가족이 깨질 것 같아요. 지훈아. 태연이 지훈의 눈을 봤다. 이미 깨진 거야. 폭력이 있는 가족은 온전하지 않아. 그 말이 심장에 박혔다. 아팠지만 진실이었다. 가족. 그들은 가족이었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었다. 두려움으로 묶인 사람들이었다. 생각해봐. 태연이 말했다. 천천히.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알아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혼자가 아니라는 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누군가에게 말했다. 비밀을 꺼냈다. 그게 첫걸음이었다. 오늘 밤은 집에 갈 수 있겠어? 태연이 물었다. 네, 가야죠. 조심해. 그리고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연락해. 밤에도 괜찮아. 알았지? 네, 약속해. 약속할게요. 지우는 일어났다. 가방을 메고 카페를 나섰다. 밖은 차갑고 어두웠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했다. 아주 조금.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완전히 절망적이진 않았다.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다. 작았지만 존재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건물을 올려다봤다. 4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리 집.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씩. 천천히. 현관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도락을 눌렀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이 조용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술병이 탁자 위에 있었다. 빈 병이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지훈을 뚫었다. 그 눈에 무엇이 있는지 읽을 수 없었다. 분노? 슬픔? 후회? 아니면 텅 빈 공허함? 늦었네. 아버지가 말했다. 목소리가 평온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죄송해요. 지훈이 자동으로 대답했다. 신발을 벗었다. 다리가 떨렸다. 무릎이 굽혀질 것 같았다. 어디 갔었어? 아버지가 물었다.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 학교요. 지훈이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일부만 숨겼을 뿐. 학교가 이 시간까지야? 친구랑 공부했어요. 시험 때문에.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오랜 연습의 결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텔레비전을 다시 봤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경제 위기, 실업률 상승, 기업들의 구조 조정. 아버지의 턱 근육이 경련했다. 손이 주먹 쥐어졌다가 풀렸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향했다. 한 걸음씩. 소리내지 않으려 애썼다. 숨소리도 최대한 죽였다. 투명인간이 되고 싶었다. 지훈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지훈이 멈춰 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천천히 돌아봤다. 네,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훈의 뇌가 정지했다. 뭐라고? 미안하다고? 아버지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화를 냈지. 손을 들었고 그가 자신의 손을 봤다. 벽에 부딪혀 까진 손가락 마디. 미안해. 지훈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다고?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용서한다고? 할 수 없었다. 수없이 맞았다. 수없이 두려워했다. 한 번의 사과로 지워지지 않았다. 아빠도 힘들어.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일도 잃고 돈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답답해서 미치겠어. 지우는 아버지를 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 구부정한 어깨. 그도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 고통이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훈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자신도 놀랐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다. 아버지가 지훈을 봤다. 눈이 커졌다. 아빠가 힘들어도 화나도 절망해도 지훈이 계속 말했다. 이제 멈출 수 없었다. 그래도 때리면 안 돼요. 저랑 엄마한테. 우리도 사람이에요. 아빠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라고요.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다. 혈관이 튀어나왔다. 주먹이 쥐어졌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등이 벽에 닿았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번에는 정말 크게 맞을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말해야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일어났다. 지훈에게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거리가 좁혀졌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주먹이 날아올 준비를 했다. 하지만 주먹은 오지 않았다. 대신 흐느낌이 들렸다. 지우는 눈을 떴다. 아버지가 울고 있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어깨가 들썩였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새어나왔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이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우는 걸. 아버지는 언제나 강했다. 화내고 소리 지르고 때렸다. 하지만 울진 않았다. 약함을 보이지 않았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반복했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되치는지. 지훈의 가슴이 복잡해졌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 아버지를 미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쌍했다. 그도 망가진 사람이었다. 상처받은 사람.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버지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버지가 말했다. 다 망했어. 일도, 가족도, 나도.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돈도 없는데, 나이도 많은데, 누가 날 받아주겠어?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답을 몰랐다. 그냥 남편을 안아줬다. 두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다. 지우는 그 광경을 봤다. 가족. 이게 가족이었나? 부서지고 상처 입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함께 있었다. 끈으로 묶인 것처럼. 그 끈이 사랑인지 습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갔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쓰러졌다. 천장을 봤다. 형광별들이 희미하게 빛났다. 오늘 많은 일이 있었다. 아버지와의 대면, 태연과의 대화, 처음으로 진실을 말한 것,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본 것. 모든 게 변할까? 아버지가 변할까? 사과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내일이면 똑같아질까? 지우는 몰랐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휴대폰을 꺼냈다. 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다. 다행이다. 잘 자.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지우는 미소 지었다. 작은 미소.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창밖을 봤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리듬이 있었다. 차분한 리듬. 자장가 같았다. 눈이 무거워졌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을 꿨다. 이상한 꿈. 집이 있었다. 하지만 자기 집이 아니었다. 밝고 따뜻한 집.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저녁. 지훈도 그 식탁에 있었다.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대화를 나눴다. 편안했다. 웃었다. 진심으로. 그 꿈이 좋았다. 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꿈은 끝났다. 새벽 3시에 깼다. 목이 말랐다. 부엌으로 갔다. 조심스럽게. 소리 내지 않으려고. 거실을 지나쳤다. 아버지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술병이 또 탁자 위에 있었다. 이번엔 반쯤 찬 병. 그는 또 마셨다. 지훈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아버지의 사과, 눈물, 다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술에 취해 잊어버릴까?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조금 정신이 들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 방 앞을 지나쳤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도 자지 못하고 있었다. 지우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엄마, 들어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에 사진첩을 들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첩, 결혼식 사진들. 못 자요? 지훈이 물었다. 너도 그런가 보네. 어머니가 웃었다. 슬픈 웃음. 지훈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사진첩을 함께 봤다.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사랑했던 것 같았다. 언제부터였어요? 지훈이 물었다. 아빠가 변한 게 어머니는 한참 생각했다. 조금씩이었어. 한 번에 변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 쌓이고 술 늘고 화 많아지고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점점 자주 됐지. 왜 안 떠나요? 갈 곳이 없어서.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어머니가 한숨 쉬었다. 그리고 사랑했으니까. 변할 거라고 믿었어.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돌아갈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몰랐다. 둘은 말없이 사진을 봤다. 행복했던 시절.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아침 하사 햇살이 커튼 틈새로 새어들어왔다. 지우는 눈을 떴다. 몸이 무거웠다. 제대로 자지 못했다.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갔다. 어머니와 새벽까지 이야기했던 게 꿈 같았다. 시계를 봤다. 6시 30분. 학교 갈 시간.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제보다 옆구리가 덜 아팠다. 멍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의 멍은 여전했다.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하지만 어제보단 나았다. 눈에 부기가 빠졌다. 입술의 상처도 아물어가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교복. 매일 입는 옷.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평범한 학생. 문제없는 아이. 가면을 쓰는 것. 방문을 열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다. 소파가 비어 있었다. 아버지가 없었다. 방에 들어간 것 같았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란 굽는 냄새, 밥 짓는 냄새, 일상적인 냄새들이 위로가 됐다. 아침 먹고 가. 어머니가 말했다. 목소리가 피곤했지만 부드러웠다. 네. 지훈이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가 밥과 반찬을 차렸다. 계란 후라이, 김치, 된장찌개. 간단한 아침.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어머니의 손길이. 잘 먹겠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밥을 떴다.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씹었다. 계란을 먹었다. 노른자가 입안에서 터졌다. 맛있었다.
어제 카페 샌드위치와는 다른 맛. 집밥의 맛.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았다. 커피를 마셨다. 지훈을 봤다. 오늘은 늦지 말고 와. 네. 시험 잘 봐. 노력할게요.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 둘 다 피곤해서 말할 힘이 없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밥을 다 먹었다.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었다. 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다. 지우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는데 아버지 방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나왔다. 잠옷차림, 머리가 헝클어졌다. 얼굴이 부었다. 술 냄새가 났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지훈의 손이 문손잡이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빨라졌다. 학교가? 아버지가 물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네. 지훈이 대답했다. 공부 열심히 해. 네. 어색한 침묵. 어제의 대화. 눈물. 사과. 모든 게 둘 사이에 떠돌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 다녀올게요. 지훈이 말했다. 그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문을 열고 나갔다.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다. 숨이 가빴다. 아파트를 벗어나니 조금 숨통이 트였다. 학교로 걸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어제의 비가 거짓말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야, 오늘 시험이야. 준비됐어. 지우는 문자를 읽고 한숨 쉬었다. 시험. 완전히 잊고 있었다. 공부를 거의 못했다. 교과서가 비에 젖어버렸다. 망했다. 지훈이 중얼거렸다. 학교에 도착했다.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노트를 펼치고 공식을 외우고 서로 문제를 내고 있었다. 긴장한 얼굴들, 집중하는 눈빛들. 지우는 교실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았다.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냈다. 여전히 축축했다. 페이지들이 붙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글자들이 번져서 읽기 힘들었다. 야, 지훈아. 민준이 달려왔다. 너 괜찮아? 어제 이상했잖아. 괜찮아. 그냥 피곤했어. 시험 준비는? 조금 했어. 거짓말. 너답지 않네. 항상 완벽하게 준비하잖아.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완벽. 그가 얼마나 완벽에서 멀었는지 민주는 몰랐다. 종이 울렸다. 시험 시작. 학생들이 자리로 갔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줬다. 흰 종이, 검은 글씨들, 문제들. 지우는 시험지를 봤다. 첫 문제를 읽었다. 이해가 안 됐다. 다시 읽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됐다. 뇌가 작동하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갔다. 수학 문제. 공식이 필요했다. 어떤 공식이었지? 기억이 안 났다. 머릿속이 하였다. 옆자리 학생이 펜을 움직이고 있었다. 빠르게 답을 적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풀고 있었다. 지훈만 멍하니 시험지를 보고 있었다. 집중하려고 애썼다.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다시 떴다. 문제를 다시 봤다. 하지만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주먹이, 소리가, 어머니의 눈물이, 태연의 목소리가. 모든 게 뒤섞였다. 손이 떨렸다.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종이에 선을 그었다. 삐뚤어졌다. 시간이 흘렀다. 30분, 45분. 학생들이 하나둘 시험지를 제출했다. 자신 있는 표정들. 지우는 아직 반도 못 풀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냥 백지로 내고 싶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험 점수가, 성적이, 모든 게. 하지만 펜을 들었다. 아는 문제라도 풀었다. 몇 개 안 됐지만 최선을 다했다. 남은 힘이라도. 종이 울렸다. 시험 종료. 학생들이 신음했다. 시간이 부족했어. 마지막 문제 못 풀었어. 지우는 시험지를 제출했다. 선생님이 받으며 지훈을 봤다. 걱정스러운 눈빛. 지훈아,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자동 응답, 쉬는 시간. 학생들이 답을 맞춰봤다. 너 몇 번에 뭐라고 썼어?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지훈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하는 학생들. 뛰고 웃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 살아있는 사람들. 지훈아. 수진이 다가왔다. 시험 어땠어? 별로. 솔직한 대답. 너답지 않네. 항상 잘하잖아. 오늘은 아니야. 수진이 앉았다. 무슨 일 있어? 요즘 너 진짜 이상해. 지우는 수진을 봤다. 그녀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다.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냥 집안일. 지훈이 말했다. 심각해? 모르겠어. 어떤 게 심각한 건지. 수진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똑똑했다. 더 깊이 파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힘들면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고마워. 수진이 일어나 자기 자리로 갔다. 지우는 다시 혼자 남았다. 혼자가 편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연기할 필요도 없었다. 점심시간, 또 급식실, 또 밥. 하지만 오늘은 조금 먹었다. 어제보단 나았다. 입맛이 조금 돌아왔다. 오후 수업들이 지나갔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초침 소리가 들렸다. 째깍째깍, 끝없는 반복. 마침내 종이 울렸다. 학교 시간. 학생들이 환호했다. 자유. 지훈에게는 그게 없었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가야 했다. 다른 과목으로. 가방을 챙겼다. 천천히. 시간을 끌었다. 복도를 걸었다. 교문을 나섰다. 휴대폰이 울렸다. 태연이었다. 오늘 어때? 이야기하고 싶으면 연락해. 지훈은 문자를 보고 생각했다. 만날까? 또 카페에서. 하지만 매일 그럴 순 없었다. 언젠가는 혼자 해결해야 했다. 오늘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답장을 보냈다. 집으로 걸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자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다. 길고 왜곡된 그림자. 아파트가 보였다. 건물을 올려다봤다. 4층 창문. 커튼이 쳐져 있었다. 아니, 보이지 않았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씩 4층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섰다. 도어락에 손을 뻗었다. 번호를 눌렀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이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빛이 안 들어왔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술잔을 들고 있었다. 탁자 위에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비어가는 병.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 어제의 눈물은 없었다. 그 눈에 어제의 후회도 없었다. 그 눈에는 다시 분노만 있었다. 지훈의 온몸이 굳어졌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눈빛이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어제의 눈물, 사과, 후회, 모든 게 증발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늦었네. 아버지가 말했다. 혀가 꼬였다. 술에 취했다. 많이. 죄송해요. 지훈이 자동으로 대답했다. 신발을 벗으며 출구를 확인했다. 본능적으로 도망칠 경로를. 죄송하다고? 아버지가 비웃었다. 죄송하면 다야? 너 어제 뭐라고 했지?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제 한 말. 아버지에게 대든 것. 때리면 안 된다고 한 것. 집안일에 대해 떠들고 다녔다며. 아버지가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하지만 위협적이었다. 뭐요? 지훈이 물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다. 동네 아줌마가 그러더라. 네가 길에서 어떤 남자랑 얘기하는 걸 봤대. 울고 있었다며.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집안 창피를 밖에 알리고 다녀. 지훈의 뇌가 빠르게 돌아갔다. 태연, 공원에서, 카페에서. 누군가 봤구나.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아버지가 소리쳤다. 우리 집 일을 남한테 떠들고 다녀? 경찰 부를 거야? 신고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지훈도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도 힘들다고요. 말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말할 사람? 아버지가 웃었다. 미친 웃음. 가족끼리 해결할 일을 남한테 말해. 우릴 망신시키려고. 아빠야말로 우릴 망가뜨리잖아요. 지훈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매일 술 마시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침묵. 무거운 침묵.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수치심과 고통이 뒤섞였다. 네가 뭘 알아?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네가 뭘 안다고 감히. 아빠가 힘든 건 알아요. 지훈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일 잃고 힘든 것도 미래 안 보이는 것도. 하지만 그게 우릴 때릴 이유가 돼요? 엄마가 당신 샌드백이에요? 제가 당신 화풀이 대상이고요. 아버지가 다가왔다. 빠르게. 지훈은 뒤로 물러났다. 등이 벽에 닿았다. 아버지의 손이 지훈의 목을 움켜잡았다. 숨이 막혔다. 입 닥쳐. 아버지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주제에 나한테 훈계해.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힘이 샜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산소가 부족했다. 여보,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다. 그녀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나요, 애를 죽일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겼다. 아버지가 손을 놓았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기침했다. 목이 타는 것 같았다. 숨을 헐떡였다. 이 새끼가 감히 나한테.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내 인생 망친 주제에. 뭐라고요? 지훈이 목을 잡고 고개를 들었다. 제가 아빠 인생 망쳤다고요? 너 낳느라 돈 얼마나 들었는데,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해서 했는데,
대학까지 보내려면 얼마나 더 써야 하는데.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없었으면 내 인생 이러지 않았어. 그 말이 칼처럼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숨이 멎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를. 그럼 왜 낳았어요? 지훈이 물었다. 눈물이 흘렀다. 원치 않았으면 왜 낳은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태어난 게? 어머니가 흐느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몸이 떨렸다. 다이 후회돼. 아버지가 말했다. 결혼도 너도 이 모든 게. 지우는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다. 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저도 후회해요. 이 집에 태어난 거, 아빠 아들인 거.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왔다.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다. 뺨에 맞았다. 머리가 옆으로 꺾였다. 귀에서 울림이 났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버텼다. 아버지를 계속 봤다. 또 때려요. 지훈이 말했다.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아버지가 멈칫했다. 주먹이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지훈의 눈을 봤다. 그 눈에 두려움이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냥 텅 빈 공허함, 체념. 지훈아. 어머니가 울며 지훈을 끌어안았다. 그만해. 제발. 지훈은 어머니를 안았다. 그녀가 너무 작게 느껴졌다. 부서질 것 같았다. 이 여린 사람이 평생 이 집을 지켜왔다. 엄마. 지훈이 속삭였다. 엄마는 왜 참아요? 왜 계속 이 집에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울었다. 답이 없었다. 아니, 답이 너무 복잡했다. 사랑과 두려움과 습관과 무력함이 뒤섞인. 지훈은 어머니를 떼어냈다. 부드럽게 자기 방으로 갔다. 문을 닫았다. 잠갔다. 가방을 꺼냈다. 옷을 집어넣었다. 교과서, 노트, 필요한 것들 많지 않았다. 평생 모은 게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휴대폰을 꺼냈다. 태연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태연이 받았다. 도와주세요. 지훈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다쳤어? 맞았어요. 목 조였어요. 아빠가. 지훈이 거울을 봤다. 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다. 손가락 모양. 지금 어디야? 집이요? 방에 있어요. 문 잠갔어? 네. 좋아. 그대로 있어. 나 지금 갈게. 주소 보내. 지훈은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전화를 끊었다. 침대에 앉았다. 가방을 껴안았다. 떨렸다. 전신이.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고 있었다. 아니, 어머니가 울고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있었다. 당신이 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외쳤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우릴 망가뜨렸다고요. 나한테 대들어. 아버지의 목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비명. 지우는 벌떡 일어났다. 문을 열려다 멈췄다. 나가면 또 맞을 것이다. 어머니도 자신도.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문을 열었다. 거실로 뛰어갔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뺨에 붉은 자국. 아버지가 그녀 위에 서 있었다. 손을 들고. 그만! 지훈이 소리쳤다. 아버지가 돌아봤다. 지훈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밀쳤다. 아버지가 비틀거렸다. 소파에 넘어졌다. 엄마, 일어나요. 지훈이 어머니를 일으켰다. 빨리.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지훈이 그녀를 자기 방으로 끌고 갔다. 문을 닫았다. 잠갔다. 지훈아. 어머니가 흐느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 아버지의 소리. 당장 열라고. 지훈은 문을 등지고 섰다. 어머니를 뒤로 감쌌다. 보호했다. 이번엔 자신이 지킬 것이다. 문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발로 찼다. 1번, 2번. 문이 삐걱거렸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아버지의 움직임이 멈췄다. 누구야?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태연이었다. 그가 신고했구나. 전화로 상황을 듣고 아버지가 현관으로 갔다. 문 여는 소리. 무슨 일이시죠?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요. 안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발소리. 경찰이 들어오고 있었다. 지훈은 방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갔다. 어머니도 함께. 경찰 2명이 거실에 서 있었다. 집안을 둘러봤다. 깨진 꽃병, 흩어진 물건들, 싸움의 흔적. 경찰이 지훈을 봤다. 목에 자국을 봤다. 어머니의 뺨을 봤다. 상황을 이해했다. 괜찮아요? 경찰이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안도의 눈물. 누군가 왔다. 도움이 왔다.
신고자가 청소년 상담사님이시던데요. 연락받았다고 밖에 계십니다. 지우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밖을 내려다봤다. 태연이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태연이 손을 흔들었다. 지우는 울었다. 크게.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이제 안전해요. 경찰이 말했다.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준비가 됐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시작됐다. 지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수많은 지훈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침묵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 만약 당신이 지훈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가장 용감한 행동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면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 옆에도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훈에게 태연이 그랬던 것처럼 변화는 언제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침묵을 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모든 목소리가 소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